자, 선생님이 과쳐내고 수업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 교재는 일단은 3권이다. 그래갖고 일단 봐봐. 여기에 내신 3문항 이 교재로 할 거야. 그래갖고 이 교재는 어떠냐면 우리 교과서 기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EBS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내용,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책 한 장을 넘기잖아? 그러면 이제 앞장 이 사람 보지 마. 이게 메가스터디 하면 윤성훈 쌤이 있는데 내가 이 선생님하고 책은 같이 썼거든? 근데 봐봐. 제일 뒷장에 가면 내가 있다. 제일 뒷장에. 제일 뒷장. 알았지? 제일 뒷장. 하여튼간 이 교재는 내가 거의 다 썼는데 하여튼간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넣었어. 그래갖고 내가 좀 그래. 알았지? 야 근데 어찌됐든 이 교재 속에 우리 모든 준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선생님 중간에 여기 하나가 있어. EBS랑 그 다음에 기출분석 해당되는 우리 파일처를 넣었다. 그래갖고 이건 어떤 거냐면 니네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EBS랑 그 다음 6월 9월 평가도 변형을 해. 그래갖고 선생님 그 해당되는 내용을 다 주관식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에 대한 거는 수업 중에 나랑 한번 하고 그 다음 숙제로 한번 더 내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마지막에는 어떠냐면 요거야 주간과제. 그래갖고 학교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EBS 수능 특강을 약간 변형시킨 게 되게 많았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한 걸 넣었어. 그래갖고 아마 수업 올 때는 어떠냐면 이 3가지를 다 같이 갖고 오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 정리를 하면 된다. 야 그리고 선생님이 어차피 이제 12시 반까지 카톡으로 질문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질문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선생님이 우리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을 때는 한 번에 우리 120개까지 내가 받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대치동 가면 이제 송정여고라고 또 어떤 학교가 있거든. 근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중간고사 때 나한테 120개를 질문을 해. 그래갖고 얘 뭐지? 기말 때는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막 그 생각했는데 기말에 또 오더라고. 기말에도 한 100개 질문했어. 2학기 때도 와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카톡을 한번 보니까 끝도 없이 넘어가. 한 700개 질문한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질문해서 애가 등급 1등급이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이나 이런 거 하면 언제든 받아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분명 수행평가를 내줄 거야. 근데 그 수행평가를 혼자 하기 힘들다, 아니면 자료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니네들이 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못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형태의 수행평가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자료를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제발 다음날 수행평가인데 전날 그냥 11시 반에 문자만 하지 마. 그럼 내가 어쩔 때는 내 수업하다 못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 최소 전전날.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자료는 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관련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래서 먼저 책을 한번 펴보자. 책 첫 장. 첫 장을 한번 핍시다. 첫 장. 자, 그래서 첫 장에 나오는 게 우리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게 우리 한 문제가 들어갈 거야. 알았지? 그래서 먼저 첫 장을 한번 봐. 첫 장 6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이런 게 있다.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게 우리 한 문제가 나와. 알았지? 그래서 먼저 일단 자연현상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우리 이거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우리 어떠냐면 되게 확실하고 필연적인 모습들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이 자연현상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홍수나 아니면 뭐 태풍 이런 게 있지. 우리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발생을 한다. 알았지? 그래갖고 얘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연상 같은 경우는 우리 100% 발생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갖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반복과 재현이 일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홍수가 발생하고 뭐 태풍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야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 얘게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확률과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가 어떠냐? 확률이라고 하는 건 예외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90%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야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반복이나 제외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어려워. 그래서 얘와 관련된 얘는 어떠냐면 얘들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수해복구 사업. 야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태풍이나 홍수가 일어나 얘네들은 100% 일어난다 그랬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어떠냐면 얘들아, 우리 보편성이 나타나. 알았지?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왜냐면 물건을 위로 던지잖아? 그 모든 지역에서 어떠니 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산문 같은 경우는 보편도 나타나지만 특수성도 나타난다. 야, 그래서 여기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의식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먹고 자고 입는 거 하는 건 맞는 거잖아, 그렇지? 야, 근데 한 가지는 모든 지역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지만 하는 방식은 다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입는 방식, 먹는 방식, 자는 방식은 어떠니? 나라마다 각각 다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우리 보편성이 있다는 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연상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일단 몰가치성이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 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놔. 몰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없다는 뜻이야. 없다. 없다. 야, 왜 그러냐면 우리 태풍이 불어. 야, 그러면 착한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어. 야, 그러면 착한 애는 비껴하고 나쁜 애만 쓸어버리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쓸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때? 가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사무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 가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야, 니네들이 어떠냐면 나랑 같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러고 가면 나는 기분이 좋아. 알았지? 근데 야, 괜히 이러고 가면 기분이 나쁘잖아. 야, 아니면 니네가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형 그런 다음에 이래. 그럼 괜히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담겨 있는 건 어떠니?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당위 법칙이 있는데 위에다가 좀 적어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 이 마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야, 우리 사문현상 중에 이런 게 있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야,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한테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효도하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건 맞거든? 야, 근데 10명 중에 100명 중에 어때? 95명 효도를 해. 야, 근데 5명 정도는 쓰레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 개연성이 높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에서 어떠냐면 법칙 3가지를 일단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 자, 확실하고 필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 법칙 3가지.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률과 개연과 그 다음에 당위성의 원리. 요 정도까지. 이 3가지 법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얘네들과 관련된 공통점을 몇 가지를 좀 적어줄게. 공통점. 이거는 수능 시험으로 많이 나와. 근데 학교 시험에서도 같이 많이 반영이 된다.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둘 다 경험적 자료가 쓰여. 경험적.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거. 얘네들의 둘의 공통점 둘 다 인과관계가 나타나. 인과관계. 야, 근데 니네가 한번 생각해보자.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는 자연일까 사문일까? 자연이 명확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사문 같은 경우는 조금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째 특성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우리 보편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니네가 일단은 사문현상의 공통점 3가지랑 그 다음에 이 법칙 3가지 있잖아. 요거 구분하는 게 하나의 문제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은 그동안의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나머지 교과서랑 예문에서 반영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자료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먼저 자연과 사문현상을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 자, 지독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대. 이건 인간이 개입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연현상에 해당돼. 알았지? 야, 그 다음 또 하나. 엄청난 양의 폭설이 또 쏟아졌대. 인간이 개입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때?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지? 야, 그러면 중간에 봐봐. 제설 작업에 나섰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사문현상에 해당되겠지?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계속 몰아치는 강풍이 있어. 이것도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운영을 중단했대. 그러니까 요거는 또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밤새 우리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족했던 담요랑 이불을 어린아이들한테 먼저 지급했다. 지급한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니네가 딱 봤을 때 자연하고 사문현상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 예문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다른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몇 가지 듣는 게 이런 것들 갖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또 만드는 경우도 많다.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런 예문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간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갖고 자연하고 사문만 비교하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 아까 얘기한 거는 기억해? 뭐가 있을까? 자, 경험적인 거. 자, 그 다음 다시 얘기하면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됐고 이제 자료 분석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그 다음 자료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교재의 7페이지에 보면 빙하가 나타나.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 내용 속에서 그거야. 우리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 알았지? 그래갖고 이제 빙하가 무너져 내리지. 그러니까 그 빙하를 보러 사람들이 또 오잖아. 그게 관광 상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자, 사무현상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면서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붕괴가 돼. 그럼 그거 보러 사람들이 또 오니까 관광 상품화가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떠냐면 자연과 사무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거 사무현상에 해당되는 건 관광객이 모여든다. 관광상품.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거. 인간이 개입하는 거니까 요건 어때?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근데 자연상에 해당되는 거는 눈이 쌓인다.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린다. 인간이 개입한 건 아니니까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자연과 사문현상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은 우리 한 문제가 나오지만 선생님이 그동안의 내용을 보잖아?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아래쪽에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 수능 기출질문이 있거든? 근데 이게 EBS라 학교 시험에서 많이 반영돼. 그래갖고 선생님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7페이지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를 자연하고 사문 비교해서 한번 적어보자. 알았지? 자, 1분 정도 시간 줄게.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얘들아, 핵심 단어는 내가 짚어줄게. 당위법칙. 자, 그래서 사문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하나. 확률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 사문이겠지? 그치? 야, 그 다음에 가치감 축적인 거. 사문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연은 보편성이. 그 다음에 사문은 보편과 특수가 같이 나타나지. 야, 그 다음 인과관계가 분명하대. 그럼 그거 뭐에 해당될까? 우리의 자연. 그치? 자, 그 다음에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 사문현상은 자연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을 하지. 그래서 일단 자연과 사문현상에 해당되는 법칙세 가지고 구분하는 거랑 근데 공통점이 있어. 이게 시험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넘어가 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우리 이제 뒤에 관점 문제가 내가 봤을 때 한 두 문제가량 나와. 알았지? 야, 그리고 나중에 5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뒤쪽에 11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총 시험에서 한 4문제까지 5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관점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알았지? 자, 관점은 얘들아 일단은 먼저 이렇게 나눠져. 자, 거시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이 있어. 미시적.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 정리하냐면 얘들아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 판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9페이지 아래쪽에 정리하면 된다. 자,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랑 거시적 관점을 보면 거시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이거야. 거인이 바라보는 시각이야. 야,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들아 나무가 있고 숲이 있잖아? 그럼 뭘 바라볼까? 얘네들은 숲을 바라보는 거지. 그치? 크게 바라보는 거야.
야, 너무 크게 바라봐도 보기 때문에 어때? 작은 거를 또 바라볼 수 없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 얘는 또 하나 보자. 만약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뭘 바라볼까? 사회를 바라보는 거지, 그치? 너무 사회만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야, 그럼 미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얘들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야. 세부적으로.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만에 하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숲이 있잖아? 그럼 뭘 바라볼까? 나무를 바라보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 자, 우리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뭘 바라볼까? 우리 개인을 바라보겠지. 그렇지? 야, 그래서 일단은 거시랑 미시에 해당되는 관점을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봐야지 제대로 된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사람들 만나는 것도 똑같아. 만에 하나 니네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떠냐면 겉모습이 되게 화려한 애가 있어. 좋은 애가 있어. 근데 성격은 쓰레기인 애가 있어. 근데 그런 애를 만나는 것보다 어떠냐면 외모는 아니지만 내면이 충실한 애를 더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냐 지금 새로운 친구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런 관점을 더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더 짬뽕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둘 중에서는 미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요거야 기능과 우리 갈등으로 나눠진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능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랑 선생님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걸 같이 한번 적어줄게. 그래서 일단 이거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얘기해.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속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기능론에서는 니네가 옆에 적어놓으면 얘는 이거야. 유기체설적인 입장이다. 유기체설. 그러니까 이걸 어떠냐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거야, 사회를. 야,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니네들도 지금 어떠냐면 이 사회 속에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능의 입장에서 각각의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야, 그리고 기능의 입장에서 딱 보잖아. 그럼 이런 것도 얘기해. 손톱이 있고 심장이 있어. 야, 그럼 손톱 하나 없으면 살아갈 수 있지. 야, 근데 심장 없으면 사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몸처럼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잖아. 그러면 그 사회는 질서를 유지해.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거지. 안정을 이루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니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각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아래다가 하나만 더 적어라. 이거를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까지.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 기능론 관련된 거를 몇 가지를 더 적어줄게.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야. 자, 비판점이 있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 요거. 왜냐면 얘들아 기능의 입장에서 안정을 추구하잖아.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는 건 돈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다 인정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이 기득권층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이익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점을 받는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어떠냐면 이런 것들 들어봐. 자, 우리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하여. 이거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온다. 자,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하여 우리 각 계급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요거까지. 요거는 시험 문제 연달아 시험 문제 나왔어.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포인트는 딱 요거야. 각 계급의 이익은 어떠냐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능의 입장에서 안정을 추구하잖아. 그러면 돈 있는 애들, 중간밖에 없는 애들, 아예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각 계급의 이익을 어때? 서로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야. 얘네들이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갈등. 자, 얘네들이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 같은 경우는 갈등은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 자, 그 다음에 우리 병리적이다. 이렇게까지. 잠깐 병에 걸린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갈등은 어떠냐면 우리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의 시험 문제를 딱 보잖아.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은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분 좀 해놔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기능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우리 갈등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갈등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지배계층이 있어. 지배계층.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떠냐면 우리 피지배계층이 있어. 얘들아, 지배랑 피지배계층 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립과 투쟁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은 돈이 많고 가진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렇지 못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의 사이는 좋지 않겠지, 그치? 그리고 사회는 모든 사회는 어떠냐면 이 지배계층이 지네들의 가진 걸 세습하려고 아니면 재생산하려고 사회 제도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른 거야. 알았지? 어떤 사람은 기존의 입장에서 사회는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지배랑 피지배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사회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선생님 하나만 얘기해보면 기능론의 입장에서 남자, 여자를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있어. 그러면 서로 어떠니?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지. 맞지? 야, 그러면 만에 하나 갈등론의 입장에서 남자 여자를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배계층이 남자일 수도 있어. 알았지? 여기에 해당되는 피지배계층이 여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능론의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라 얘기하잖아.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근거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혹시 몇 퍼센트가 남자일 것 같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90%가 남자야. 알았지? 야, 그 법을 만들 때 항상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영을 할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 그럼 남자가 90%야. 그럼 여자를 위한 법을 만들까? 남자를 위한 법을 만들까? 남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법은 위하는 척할 수도 있대. 알았지?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그래서 예문으로 많이 드는 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 300조를 그동안 썼대. 300조. 야, 근데 300조를 썼는데 우리나라 지금 애들 출생아 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야. 왜냐면 근데 남자들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이런 정책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애 한 명 나오면 1,000만 원 줄게. 두 번째 나오면 1,500만 원 줄게 그랬거든. 야, 근데 1,000만 원 받으려고 여성들이 애를 낳을까?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애를 키우기 너무 힘들대. 왜냐면 어렸을 때 니네 엄마를 잘 봐봐. 니네 학교 데려다주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엄마는 하루에 아마 아침에 밥을 못 먹을걸? 한 5, 6년 동안 못 먹었을 거야. 그거 헐레벌떡 가. 그리고 이제 회사 딱 퇴근하고 올 때는 엄마도 또 어때? 니네 늦을까 봐 그냥 와. 밥도 굶고. 알았지? 그러면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명 낳든 거 아예 안 낳는 거야.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 항상 예문으로 많이 듣는 게 만에 하나 우리나라 출생률 2배로 높이려면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이 한 50%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런 법은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법 만드냐면 자, 나 여자 국회의원들이 많잖아? 그러면 애 있는 여성들은 11시 출근 3시 퇴근만 시켜주면 돼. 그리고 월급은 똑같이. 그럼 무조건 그냥 출생률은 2배가 되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런 것들이 어떠냐면 남자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알았지? 야, 그럼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뭐가 그냥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얘들아, 일반인이 있고 장애인분들이 있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일반인, 장애인. 자,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이 됐대. 우리 다 일반인이잖아. 알았지? 야,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어떠냐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아. 선생님이 예문 많이 드는 게 우리 국회의원 예문 많이 들어. 야, 국회의원 중에 몇 퍼센트가 일반인일까? 장애인분들일까? 내가 알기로 장애인분들이 5%도 안 될걸? 다 일반인이야. 야, 그 법을 만들 때 일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당연히 일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알았지?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그냥 위한 척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실예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을 보잖아? 그러면 이런 게 있어. 휠체어를 타고 가는 분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사로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 아파트나 아니면 우리 관공서나. 근데 실제로 어떠냐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그 경사를 못 올라가. 그러니까 원래는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일반인의 생각으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못한대.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어떤 기능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좋아. 그 다음 일반인하고 장애인분들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대립을 통해 사회는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정리해 줄게.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적어놔. 여기에서 어떠냐면, 자, 우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적어놔. 양립할 수 없다. 요거 시험 문제에 우리 자주 나왔어. 알았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자, 왜 그러냐면 각 계급의 이익은 서로 존재할 수가 없어. 결국 지배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갈등. 자, 갈등은 크게 취급한다. 크게. 갈등은 크게 취급해. 크게 취급해.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갈등은 우리 불가피한 것이지. 우리 불가피한 것이 된다. 불가피한 것.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기능과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까지 됐지? 기능과 갈등론의 입장. 그래서 요거야 상호 보완적 유기체설,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득권층이 이걸 대변한 논리로 비판받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갈등은 어때? 일시적인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지배 피지배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사회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갈등을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게. 자, 여기 뒤쪽에 뭐 자본주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자, 요거다. 자본주의는 생산자하고 노동자가 어때? 상품을 생산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갈등의 입장에서는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대립과 투쟁이 발생한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예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결국은 딱 요것만 생각하면 돼. 남자, 여자,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인, 그 다음에 자본가, 노동자. 기능은 좋아. 그 다음에 갈등은 대립과 투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게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우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 알았지? 그럼 제도 속에 걔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럼 이 제도들이 모여갖고 뭐가 만들어지니?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그래서 일단은 기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 자, 이런 제도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 갈등원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근본적인 변혁을 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는 그거야. 얘는 안정을 추구하고 얘는 변혁을 추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입장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 됐고 이제 우리 나머지 기능 갈등론의 입장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거의 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요. 자, 그래서 법을 갖고 한번 얘기할게요. 법은 자,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반영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 전체가 우리 어떠냐면 우리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반영을 하는 거야.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가치가 대변되니?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가족제도를 한번 보잖아? 야, 그러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근데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결국은 남녀 간의 성차별이 그 속에 발생한대. 알았지? 야, 누구 중심으로 가족이 운영됐다고 얘기할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중심으로 운영됐대. 알았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왜냐면 남성과 여성의 조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능이고 남성과 여성의 대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갈등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뉴스나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남성 간에 어떠냐면 차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떠냐면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능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해당되는 거 교육이 있다. 자, 교육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거야. 올바른 인재. 야, 근데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지배층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교육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미국에서 예전에 연구한 게 하나가 있어.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떠냐면 결국은 잘 사는 애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뭐가 있냐,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단 미국의 하층 애들 같은 경우는 쓰는 언어가 다르대. 왜냐면 하층 애들은 집에서 존경어를 쓸까 욕을 먹을까? 욕을 먹는데 야 이 새끼야 와서 밥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한대. 알았지? 야 근데 봐봐. 학교는 어떠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표준어를 써 항상. 그래갖고 애들이 있으면 민석 학생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지? 야 그러면 집에서 맨날 욕 들어먹던 애가 학교 와갖고 어떠냐면 실제로 존경어를 듣잖아? 애들은 적응 못한대. 그래갖고 실제로 어떠냐면 성적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대. 야 근데 우리 중산층 애들은 집에서도 존경어를 들어. 민서가 뭐 밥 먹자 이러면서 아니면 이제 뭐뭐 할래 그러면서 존경어를 들어. 그럼 존경어를 듣는 애가 학교에 와서 똑같은 언어를 듣잖아. 그러면 학교에 바로 적응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결국은 학교는 가진 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았지? 그 다음 또 하나도 음악 교육도 그래. 왜냐하면 미국의 하층 애들 같은 경우 음악 교육이 이걸 많이 들어. 랩을 들어. 랩은 그 속에 원래 욕이 들어가 있잖아. 야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을 가르치잖아. 그러면 실제로 어떠냐면 하층 애들은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한대. 근데 중층과 상층에 있는 애들은 집에서도 모차르트를 들어. 학교에서도 모차르트 듣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배층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갈등론이다. 알았지?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교육학자가 연구한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얘들아, 우리 불평등 현상도 한번 확인해. 자, 차등분배는 불가피한 거야. 알았지? 차등분배라고 하는 거는 니네가 봐봐. 어떤 사람은 월급을 이만큼 받지. 맞잖아. 어떤 사람은 월급을 이만큼 받아. 알았지? 그러면 차등으로 나눠진 거지. 야 그러면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요만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요만큼 주는 거야. 야 그럼 너도 월급 많이 받고 싶잖아? 너도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취 동기가 부여되는 거다. 자, 근데 우리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차등분배는 지배계급이 유도한 거래. 알았지?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기능과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갈게. 자, 우리 미시적 관점이다. 미시적 관점. 자,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세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상징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알았지?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 선생님 여름에 수업을 할 때는 한 30명, 40명 수업을 하거든? 근데 3, 40명 수업을 하면 나는 그냥 수업만 나갈게. 수업만. 알았지? 야, 근데 나는 어쩔 때는 딱 요 정도 규모의 수업을 더 좋아할 때가 있어. 왜 요 정도 규모의 수업이면 애들 모두의 눈을 맞출 수가 있거든? 그리고 모든 애들의 이름을 기억해. 알았지? 나중에 니네 한 50명 넘는 수업 가봐. 그 선생님한테 제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 한 두 달 지나도 이름 모를걸? 내가 예전에도 그랬어. 여름 특강하고 나서 내가 한 달 반인가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하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름을 얘기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그냥 항상 요 정도 규모의 수업을 좋아해. 그러면 애들은 이제 눈빛을 보면서 어떠냐면 우리 다 케어를 할 수 있거든. 그래갖고 이거야. 개인과 개인과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니네들을 딱 보면서 어떠냐. 만약 민석이가 있어. 근데 민석이가 만약 이해를 못해. 그럼 눈을 찡그려. 그럼 내가 그걸 파악하는 거 아니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지. 만약 눈을 찡그리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어떤 객관적이나 기준이나 이런 건 없어.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대1로 바라봐서 그 상징과 의미에 대한 걸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 사회문화 상대성 이런 걸 강조해.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이론이 낙인이야. 어떤 사람을 어떻게 낙인 찍는다고 하는 거는 상대성이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주관적인 의미나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주관적 의미나 해석.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는 잠깐 선생님이 한 20초 줄 테니까 한번 좀 적어놔.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다음 거 내용을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쳐놔. 자, 뭐가 있냐면, 자, 요거 의미부여.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하나 용어만 더 적어놓자. 뭐가 있냐면 상황정의란 용어까지 좀 적어놔. 상황정의.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이 다르다. 알았지? 자, 왜 그러냐면 이거야. 자, 우리 예문으로 많이 나왔던 게 엿이 나와. 엿선물. 야, 지금 니네들한테 누군가 엿선물 해줘. 그럼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욕하겠지? 맞잖아. 야, 근데 수능 2주 남았어. 그때 엿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붙어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떠냐면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이 다른 거야. 만에 하나 어떤 학생이 지금 휴지를 선물해줘. 그럼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근데 수능 2주 전에 휴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풀어라. 이런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은 다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자, 나머지. 자, 비판점이 있어. 너무 미시적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한테 미치는 우리 구속력 이런 것들은 또 강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보면 얘와 관련된 거시 미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선생님 잠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좀 해놔. 자, 그래서 거기 100페이지랑 10페이지랑 11페이지를 한번 해놔. 지금 10페이지랑 11페이지. 자, 여기 10페이지랑 11페이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학교 교육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얘 뭐가 될까?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우리 기능론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왜냐면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보다는 핵심 단어가 예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찾는 연습을 하면 돼. 그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거 항상 집에 피집에 이런 단어가 나와. 알았지? 자, 그 다음 또 지배 집단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해당되는 게 우리 갈등론의 입장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학교에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어. 알았지? 교장, 교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지배 집단인 자본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게 우리 학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나왔어. 얘들아 확인해. 합의, 질서, 유지.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기능론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을은 지배 집단의 의도가 반영됐대. 뭐가 될까? 갈등의 답이겠지. 그렇지? 지배 집단의 의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갈등은 필연적이래. 얘들아 반드시 발생한대. 갈등이야. 자, 그 다음에 개인과의 상호작용. 자, 상상이지. 그렇지? 갈등은 잠깐 병에 걸린 거래. 기능이다.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 좀 쳐놔. 잠깐 병에 걸린 거다. 잠깐 병에 걸린 거. 내가 지금 별표 치라고 하는 건 10명 중에 3명이 나한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1명 정도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 기능은 존속이니까 기능이지. 지배계급 갈등. 그치? 자, 그 다음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대. 갈등이지. 유기체. 유기체. 기능이지. 그치? 됐지? 자,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자. 그 다음 거. 자, 지배 피지배 관계를 인식하는 거니까 갈등. 자, 그 다음에 발생 원인. 기갈상. 그렇지?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결합됐대. 자, 기능론. 자, 여기다가 별표 3개 쳐놔. 이번 시험에도 물어볼 거야.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기능론은 안정을 추구해. 그러니까 동골력 명예가 있는 애 없는 애까지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거니까 것이니까 기능 갈등.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별표 쳐놔. 야, 고3 애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3개 질문이 있어. 일단은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까지. 요게 3개 질문이 그렇게 많이 헷갈리나 봐.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기능론은 각각이 서로 의존한다. 왜냐면 니네들 몸을 봐봐. 지금 팔만 와서 공부할 수 없잖아. 지금 팔, 다리, 심장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 지문은 이번 시험에도 또 반영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됐고 그 다음 거 대립과 갈등. 그렇지? 요거니까 갈등. 능동성 상상. 그 다음에 주관적 생활 상상. 그 다음에 집의 피집의 관계 갈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내용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자, 우리 음료도 먹었으니까 교재 한번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푼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알았지? 자, 지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 112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한 3문제 정도만 일단 한번 할게.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이런 유형이 조금 많이 나와. 알았지? 자연과 사문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기억에 해당되는 거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인간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사문에 해당되겠지? 야, 그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거 안개가 짙게 깔려있대. 자연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 디귿에 해당되는 경고하는 거니까 뭐가 될까?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일단 자연과 사문이 우리 구분이 됐잖아. 그래서 해당되는 거 일단은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 분명하다. 인과관계 분명한 거는 자연에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는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기억 디귿에 해당된다. 얘들아, 특수성이 나타나는 거. 그치? 맞지? 기억에 해당되는 게 사문이니까. 근데 같이 함축적인 거. 기억 디귿은 사문이니까 같이 함축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어떠냐면 우리 5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내신 문제, 그 다음 수능 문제, 평가 문제 다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익혀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2번에 해당되는 거. 얘들아, 역할이 나왔다. 역할. 어떤 기능.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나왔어. 자본가의 명령. 그 다음에 노동자 양성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위계질서. 수능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는 갈등론의 입장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가는 우리 기능. 그 다음에 나는 갈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서로 의존하고 통합된다. 그치? 기능론에 해당되겠지? 얘들아, 요거 조금 확인해. 요거. 여기다 별표 쳐놔. 상호작용이 아니라 상호의존이다. 알았지? 기능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거. 구조적 모순과 관련 있는 거지. 그렇지?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거는 기능의 입장이지. 얘들아, 요 지문 계속 나온다. 이번에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구성 간의 갈등의 사회 변동을 나타낸다. 리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정답에 해당되는 건 4번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3번에 해당되는 거. 얘들아, 상호작용이 나왔지? 핵심 단어.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거는 역할을 담당한대. 역할. 기능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남성의 지배하에 들어간대. 갈등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다 다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능, 어떤 사람은 갈등, 어떤 사람은 상상론의 입장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가 잠깐 병에 걸린 거다. 이거는 기능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연관성을 갖는다. 기능이지. 인간이 추구하는 의미. 가와 관련된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행위적인 측면,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어떠냐면 우리 4번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니네가 일단은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딱 보잖아. 그럼 1강에 해당되는 게 자연사문에 해당되는 법칙 세 가지랑 그다음에 공통점 있지. 그게 한 문제야. 그 다음에 기능 갈등 상상 있잖아. 그것도 2문제 정도가 나올 거야.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다.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 관계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표현까지만 알면 문제는 다 맞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1강에 해당되는 거는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서 마무리할게.